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진리대표는 신석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좀 정성스러운 댓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영상과 관련된 질문사항도 남겨주시고, 특히 요즘에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서 댓글을 또 남겨주시고, 날씨는 춥지만 따스함을 느끼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개인이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사실 개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란에는 소재지, 토지, 건물에 대한 정보, 주소를 기재하면 될 거고요. 계약 내용에는 정말 중요한 금액 부분을 기재하게 되겠죠.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계약금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 그 다음에 대출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근저당 설정에 관한 내용도 적어주면 될 것이고, 그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그리고 월 차임의 액수까지 기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약사항은 그 계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특약사항에 주로 기입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본 물건 임대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하고, 선소관리비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을 해주고, 매도인은 현재 등기부상 권리 상태를 잔금일까지 유지한다. 아니면은 건물 노후이나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 시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도인이,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외에도 또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근저당권 금액은 얼마고,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 상환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또 이 외에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에 특약사항에 기입해야 될 특수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은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분 계산서 및 건물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법인 측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기재해가지고 세금 문제를 양쪽 간에 합의를 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1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법인한테서 이걸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1천만 원까지 더해서 1억 1천만 원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억 1천만 원을 부담하지만은 실제 매수 금액은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다음에 지체 없이 임대사업자를 폐업한다. 이런 거를 또 적어가지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인적사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게 직접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계약 현장에 매도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법인의 대리인이 맞는지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에 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 대리인이 법인 대표이사라던가 등기이사라고 한다면은 그냥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그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이 매매계약을 법인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이라는 매도인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한다면은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